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외교 참사도 모자라 또 터졌습니다. 국익, 국격, 국위 모두에 해악을 끼친 정부임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은 해당 국가의 에너지 관련 협력 시 테러, 국가안보, 핵 비확산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관련된 방문이나 연구협력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삭감해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 분야의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던 정부답습니다. 이번 등재는 향후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려고 할 때 한국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아 함께 불량 국가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컴퓨터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기술 탈취를 우려해 참여를 제한받게 될 심각한 조치입니다. 한미동맹이 완벽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바이든 정부가 퇴임 직전에 등재한 것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테러나 국가안보 관련이 아니란 점에서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망동이 원인임을 확신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핵무장 우려로 민간 국가가 지정되었다고 아예 단정하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가 원인이 된 한국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을 이전부터 이란, 사우디 다음으로 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내란숙에는 틈만 나면 핵무장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고, 바이든 정부는 그때마다 즉각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1월 11일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워싱턴 선언에서 뜬금없이 한국의 NPT 준수 조항이 들어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수미테리 기소 사건도 윤석열 정부의 핵개발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근거로 수미테리에 대한 조사가 10년 전인 2014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왜 한미관계가 최상이라고 하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모욕하듯이 공개한 점이나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에서 이토록 자세하게 한국 정부의 첩보 행태를 노출시키는 전례가 없었던 점도 의아했습니다. 기소 전후 수미테리는 한국의 핵무장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었고, 한국 외교부와 국정원 관계자들과 핵무장 관련된 기고를 수주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한 다음 날 미척 핵협의 대표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퇴임하기 직전에 바이든은 한국의 핵개발 의도를 우려해 자물쇠를 잠그고 싶었다고 추론합니다. 그의 우려는 윤 정부를 넘어섭니다. 현재 여당 의원 다수가 시도 때도 없이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최근에도 여당 의원 다수의 발의로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변명과 왜곡,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외교 참사를 경험해온 터라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국내 한 언론이 폭로기사를 낼 때까지 등재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까지도 미국이 실제로 리스트에 올린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게다가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질의에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니다 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민간국가 지정이 2달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이러하니 대처도 엉망입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실에서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입니다. 핵무장을 함께 선동하던 보수 언론과 함께 이제는 일개 연구원의 보안 위반의 일탈로 물타기를 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어떻게 국가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 유출의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분류가 최하위 단계라고 한 것 역시 근거가 희박합니다.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리스트는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민간국가에 포함된 특정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타 범주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테러,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특정되지만 한국은 아직 특정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한국의 최하위 레벨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술 더 떱니다. 민간국가 지정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야당의 줄타내기 야기한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 AI, 선박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결국 중국 등에 유출될 위험 때문에 리스트에 올렸다는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를 되돌리고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정부 여당의 만연한 핵무장 안보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뢰 회복뿐입니다. 빨리 탄핵을 인용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습해야 합니다.